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TV의 이은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또 나쁜 점들을 배워서 또 우리 생활을 인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생활에 유토피아를 불러올 것이냐 또는 디스토피아를 또 우려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현황부터 짚어보겠는데요. 네, 최영석 기자, PC업계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지금 인공지능 하드웨어 개발하는 데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그래픽 카드로 친숙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뛰어나냐고 하면은 현재 지금 주류 인공지능의 주류 기술인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는 GPU를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걸 인공지능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단순 반복 계산에 필요한 게 GPU가 우리 그래픽카드 사용된 GPU가 가장 적합한 프로세서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GPU를 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드라이브 PX라는 지금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볼타라는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야 같은 데서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텔도 여기서 좀 빼낼 수가 없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늦기를 시작했지만은 좀 다양한 분야로 좀 인공지능 지금 하드 기술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CPU 쪽을 보면은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서를 병렬로 합작을 해서 병렬 연산을 가속하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딱히 이제 그런 지시사항이라든가 문제를 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인공지능 반복 학습을 하는 노이라는 이제 프로세서 제품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이제 미러드 X라는 또 제품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기존의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전용은 아니었는데, 그런 인공지능에 필요로 연산 순서 같은 것들을 막 건너뛰고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인 너바나라는 제품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아니죠. 좀 이전에 인수하긴 했지만 이제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FPGA 프로세서를 이제 만드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인텔이 얻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PC업계에서 나아가서 IT업계 전반의 인공지능 발전과 사회 현황에 대해서 차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그렇게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IT 디바이스에 적용이 됐어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자율주행차, 하다못해 스마트 홈으로 대변되는 가전제품들도 전부 인공지능 기반 하에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넘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란 단어 자체가 가전이나 IT 업계에서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집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년, 30년 이전에도 가전제품에 인공지능 선풍기, 인공지능 전기 밥솥이란 용어가 많았어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인공지능의 개념과 지금의 인공지능 개념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죠. 이전의 인공지능은 조금 더 발전한 자동화 기능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선풍기라고 하면은 자기 전에 틀어놓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2시간 정도 있다가 사람이 자는구나 싶으면 그걸 꺼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자체는 동일한데, 최근 인공지능 선풍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생체 신호를 감지를 해서 신호를 내려서 동작을 스스로 끕니다. 하지만 이전의 인공지능 선풍기는 사람의 생체 신호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동작하고 그냥 꺼지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켜져.
가전제품 이외에 뭐 주방 가전을 예로 들면은 인공지능 오븐이라고 하면은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는 별게 아니었지만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이런 개념이었다면 최근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그대로 연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딥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에서 법칙을 찾습니다. 법칙을 찾고 주변 환경의 변인을 다 찾고 소비자의 사용 패턴을 읽고 기계가 조금 더 진보한 자동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방금 예로 든 인공지능 선풍기는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만 동작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선호도,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퇴근하니까 더우니까 선풍기를 켜더라. 그러면은 주인이 보니까 항상 7시부터 8시까지 나를 켜네. 그러면은 주인이 켜기 전에 내가 알아서 동작을 해야겠다 라든지, 인공지능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사람이 없는 곳에 냉방을 하는 건 낭비입니다. 인공지능 에어컨은 실내를 스캔을 해서 실내의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한 이후에 내가 여기다가 냉방을 하면 이건 낭비겠구나 해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만 냉방을 한다든지 조금 더 똑똑하고 사람에 가깝게 동작을 하는 게 최근의 인공지능 가전이에요.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이후에는 IT 디바이스, IT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기기에는 이런 진보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애플을 비롯해서 애플, 구글, 그 외 삼성도 최근에 AI 포럼을 미국에서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또 그들 업체들조차도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를 가지고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화된 인공지능의 이점, 그리고 앞으로 현실화된 인공지능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죠. 예, 지금 인공지능으로서 얻는 이점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공지능의 주류인 딥러닝이라든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연산하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 거의 진짜 엄청나게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미지 분석 그런 것들을 단시간 만에 정말 이전에 한 몇 시간 걸리는 것들을 몇 분에서 몇십 초 단위로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가장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주어진 것만 시킨 것만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좀 그래요. 딱 하나의 문제, 하나의 과제, 하나의 주제만 놓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학습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최적화시키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하드웨어 기술도 그렇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이제 그런 아까도 이제 얘기한 인텔의 노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 이제서야 이제 스스로 이제 과제를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단계 하드웨어가 이제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는 정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이제 그런 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이제서야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디스토피아적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죠. 구글 알파고가 국내 최고, 어쩌면 세계 최고의 국수라고 불리우는 이세돌 9단을 물리쳤어요. 네로라 하는 바둑 고수들이 다 인공지능에게 패퇴했습니다. 왜 바둑을 선택을 했을까요? 바둑이라는 거는 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모는 안에 어디에 어떤 수를 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의 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걸 인공지능이 뛰어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인공지능 자체가 조금 더 근본적인 면에서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사람의 지능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제 이점, 단점은 조금 이후에 차치하기로 하고요.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사람에 가깝게 똑똑해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기계 위주였어요. 아까 예로 든 선풍기를 하면은 선풍기가 뭐 2시간 정도 켜지다가 사람이 자면 꺼진다. 자체로서는 혁신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한계, 기계의 한계에 사람이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생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기계가 사람을 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이나 뭐 국내 포털, 뭐 네로라는 IT 업계들이 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굉장히 적확한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IT 제품이나 뭐 기기를 조작을 했을 때 다 손으로 했어야 됐어요. 손으로 했어야 됐지만은 지금은 간단하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뭐 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이야기를 하면은 문자 보내주고요. 음식 주문해줘. 음식 주문해줍니다. 가전제품 꺼줘. 하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지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게 다 기술에 종속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손쉽게 음성으로 목소리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기계와의 장벽이 한꺼풀 벗겨진 거죠. 더욱더 편리하게 IT 기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건 결국은 IT 기기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겠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하리라는 거는 제가 구태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워낙에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위시한 다른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1시간 이상 계속 이야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농후한 주제이기는 한데 저는 딱 2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들의 인식 문제예요. 흔히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뭐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다, 사람들을 공격을 할 거다. 이 이야기가 저는 현실로 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흔히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 하에서 동작을 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불과 인공지능 스피커 등장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IT 업계의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10년 전 스마트폰도 아니고 휴대전화는 그때는 그냥 TV 나오는 단계, 이메일도 뭐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느냐 마느냐 여기까지 기술의 발전이 이르렀죠. 인공지능도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걸으면 뛰는 건 금방이에요. 뛰는 건 금방이고 날아다니는 건 더 금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한 딜레마일 거예요.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운전 안 하겠지만 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알고리즘에 따라 인공지능에 따라 주행을 하다가 앞에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뭐 옆으로 뭐 추돌을 하든 회피를 하든지 사고 위험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까요? 누가 위일까요? 이건 정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위일까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은 생명인 앞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를 우선으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희생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건 똑같아요. 다치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윤리적인 문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면은 엄연히 인간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과 가까워지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에 최대한 가까워야 그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에게 필요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한없이 사람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윤리적인 면, 인공지능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면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는 거죠. 그 이전에 윤리적인 면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리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에 그런 어떤 걸 더 우선시하냐 선택하는 건 진짜 경우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진짜 어떤 한쪽은 살 수 있지만 한쪽은 뭐 살릴 수 없다 뭐 그런 거는 실제 현실의 인간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예 뭐 진짜 정말 그런 인공지능의 윤리성 그것도 이제 하겠지만은 그 이전 그 자체 인간 자체적인 윤리도 많이 그런 뭐랄까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예시를 극단적으로 예를 드느냐. 그러면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그걸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엄연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교통사고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극단적인 예시라고 회피를 하면은 인공지능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간 친화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 그 얼마 전에 이제 인텔의 이제 인텔 인사병 내 모비라이의 이제 CEO가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제 그거 핵심 기술을 관련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뭐랄까 진짜 이거 선택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너무 그쪽으로 가면 극단적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사고의 발생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형태 사고가 나고 저런 상태에서 저런 형태 사고가 잘 나더라. 그럼 그렇게 이제 유형이 파악됐으면은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하는 이를테면 뭐 차간거리가 좁혀졌다 그러시면은 그 다시 차간거리를 스스로 벌려가지고 접촉사고가 안 나게 하고 주변에 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면은 뒤로 빠져가지고 차들이 밀집돼서 접촉하는 걸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윤리 문제에 이제 접촉될 필요 없이 윤리라든가 책임 문제에 이제 그런 접촉되지 않고도 인공지능 기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답이기는 해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족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거죠. 의료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연장됐습니까? 그렇죠. 예. 각종 센서 기술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좀 지엽적인 요소만 본 거예요. 각종 센서와 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주변 상황을 읽고 몇 수 앞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몇 수 앞까지 내다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줄일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구현이 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 빨리 구현을 하려면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IT 업계의 인공지능은 사용자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시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역사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당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를테면 그런 의학 제약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장의 기능은 보지 뭐 부작용이나 그런 걸 바로 고려하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면은 아까 잠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점 얘기를 할 때 그런 그 결과를 더 빨리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런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를테면 진짜 반복적으로 그거를 검증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개발 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새로운 더 효능이 좋은 신약을 또 빨리 만들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그런 더 실패할 부작용 같은 거를 발생하는 걸 줄이고 오히려 더 산업 많이 구하쓰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는 기술 발전만큼 우리 삶이 풍족해질 거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이 지났지만은 인류는 계속 생명의 존엄성이나 이 중요성을 항상 간과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 똑같은 결과 짓을 반복하고 있죠. 아니 몇백 년 동안 이뤄왔던 시행착오를 이번에도 답습하려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개발했을 때 기술도 괜찮습니다. 기술도 괜찮지만은 기술의 개발 이면에는 항상 인간 중심적,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편리하기 위해 만드는 게 인공지능인데 정작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은 좀 결여가 돼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전에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또 그 실패를 답습하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네, 감론을박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영화에서 봤던 그 기억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간 스스로가 이 학습을 비윤리적인 거를 시켜서 이거를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려스럽기도 해요. 그러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의적인 뭐 테러 집단이라든가 그런 것, 뭐 실제로 현실에도 이제 아이들을 납치해서 뭐 그런 뭐 인간 병기를 키우는 그런 사례도 엄청나게 많았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상대로 그 짓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뭐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많이 이제 현실에 가깝게 펼쳐졌다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이니까요. 그 이야기 지적하신 문제는 인간이 잘못된 알고리즘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그런 잘못된 알고리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발전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영역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저는 계속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뭐 결론을 맺자면,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 기술의 발전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가야 될 길인 건 맞고요.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려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기술이 어떻게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계속 일인 것 지켜봐야겠죠. 같습니다. 느리지만 우직하게 가야겠죠. 부작용은 줄이고 이점만 챙기는 것. 이게 말로는 굉장히 뭐 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혜택을 보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사람,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꼭 견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